안녕하세요. LA의 정규스티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도 전 세계 어떤 민족보다 성실하고 똑똑한 한인 이민자들과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모든 분들의 경제 독립과 금융 지식을 위해서 오늘 영상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은 리비안이 곧 상장이 임박했는데요. 테슬라의 경쟁자가 될 것인가? 그리고 리비안의 경쟁력은 도대체 얼마쯤 될까? 이런 지점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안이라는 회사는 도대체 어떤 회사인가? 간단하게 말하면요. 리비안은 전기차만을 생산해내는 스타트업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통차 회사인 GM이나 포드 같은 회사가 아니고요. 전기차만 독점적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계획 자체가 뭐냐면요. 트럭,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픽업 트럭을 전문적으로 생산해서 판매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회사가 드디어 올 가을이죠. 대략 한 11월 25일 땡스기빙, 미국의 땡스기빙 그 주간에 그 어간쯤에 IPO 상장을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죠. 자, 그 IPO 상장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어저께 굉장히 언론들이 이제 보도를 하고 또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테슬라의 강력한 경쟁 상대가 되는 거 아닌가라는 소리부터 해서 다양한 어떤 보이스들이 있었는데요. 자, 제가 그래서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의 그럼 장점이 뭐지?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의 강점은 뭘까? 뭐 이럴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서 좀 이렇게 추적을 좀 해봤는데요. 자, 일단 이 리비안이라는 회사는요. 가장 큰 장점은 사실은 큰 장점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리비안의 장점을요. 자, 왜냐하면요. 리비안이 지금까지 전기차를 직접 생산해서 팔아본 적이 없어요. 한 대도 판 적이 없기 때문에 평가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실 평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은 직접 생산해서 커스터머에게 직접 팔아본 회사면 그것을 가지고 어떤 평가가 되는데 아직 생산해서 판매도 한번 내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평가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른 영역으로 한번 평가를 해봤는데요. 자, 리비안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그 후원금을 지지하는 즉 투자를 좀 하는 뒤에 회사들이 좀 괜찮은 회사가 있다라는 점인데요. 자, 먼저 아마존. 이 이커머스의 최강자 아마존이 어느 정도 조금 투자를 했고요. 그리고 의외인데요. 포드가 또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좀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나 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카엑스 오토모티브에서 또 어느 정도 지분을 참여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메이저에서 아마존, 포드 그리고 카엑스 오토모티브부터 지금 최근에까지 지원금 받은 게요. 대략 10.5빌리언입니다. 자, 이거 10.5빌리언이라고 하면은 대략 10조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10조 정도를 이제 투자받았기 때문에 뭐 적은 양은 아니죠. 이 정도의 지금 현재 이런 기업들이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리고 리비안은요, 두 가지 종류의 차를 생산할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앞에 설명한 것처럼 픽업 트럭입니다. R1T라고 알려져 있는 픽업 트럭을 전문적으로 생산하려고 하는데요. 어찌 보면은 테슬라의 현재 그 빈틈을 파고들려고 하는 전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이미 모델 3나 모델 Y의 어떤 세단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픽업 트럭을 생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시장을 먼저 치고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꼼수 같은 전략이 보이고요. 자, 그리고 알려진 바로는 Limited Production This month. 자, 이번 달에 제한적이지만 생산을 좀 시작하겠다. 뭐 100대면 100대, 200대면 200대 이렇게 생산을 좀 시작하려고 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현재 자신들이 자랑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드라이빙 레인지 자체가 400마일을 간다라고 합니다. 배터리 충전하게 되면 400마일은 거뜬히 간다라고 자랑하고 있는데 일단 이건 생산되어져서 도로를 달려봐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렇게 지켜봐야 되는 지점입니다. 자신들이 그냥 이렇게 내세우고 있을 뿐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차는 뭐냐면요. R1S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건 스포츠카입니다. 자, 이건 일종의 그 루시드 모터스나 테슬라의 그 플라드 있죠. 이렇게 럭셔리카에 해당될 수 있는데 빠른 스피드를 자랑하는 그런 차들과 경쟁이 앞으로 하게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 어떤 공급 부족 때문에 뭐 세미컨덕터 같은 거 있죠. 이런 부족 때문에 현재 여전히 딜레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신들이 이 스포츠카도 생산해낼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요.
또 다른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의 후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존과 10만 대의 계약을 맺었어요. 그 10만 대라고 하면은 Electric Delivery Van인데요. 전기차로 가는 밴이죠. 자, 이건 뭐냐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여러 가지 물류를 이제 배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딜리버리 할 수 있는 밴을 전기차로만 가는 그 밴을 리비안에서 독점으로 생산해서 10만 대를 계약을 했는데 그 10만 대가요. 뭐 내년 후내년에 끝내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년 동안이죠. 그러니까 2030년도 말까지 10만 대를 계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긴 기간 동안 10만 대만 공급해달라 이렇게 계약이 된 거고요. 그리고 내년 말까지 1만 대 정도를 대략적으로 지금 계약을 하고 있나 봅니다. 그래서 리비안은 아마존에게만 해도 이제 이 공급할 수 있으니까 한 1만 대 정도를 열심히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이 정도가 지금 현재 리비안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요, 리비안이 상장한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일부 주식 전문 신문들이요 조금 부정적으로 그리고 비판적으로 기사를 이제 보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됐는데요. 특히 베론 같은 경우 이 베론은 주식 전문 아주 이 경제지인데요. 자,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자, 이 EV 스타트업 리비안이죠. 리비안이 트럭을 한 대도 팔지 못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대도 팔지 않았고, 그리고 그런데 스스로 자신의 회사를 평가하기를 너무 과하게 밸류에이션을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포드보다도 더 많은 자신의 회사의 가치가 더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자신들 회사의 지금 밸류에이션은 80 빌리언 달러의 가치 있다. 즉 80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내린 거예요. 자, 그렇게 하니까요. 이 베론이라는 신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Rivian's valuation is eye-popping이라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눈알 튀어나올 정도로 정말 과하게 불렀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과대망상증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과하게 우리는 80조 원의 가치가 있다. 이렇게 지금 스스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지금 했고요. 자, 그리고 이건 전기차의 회사로서는 단독 회사로서는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이 80조 원, 80 빌리언 달러라고 지금 현재 자체 평가, 밸류에이션을 평가한다라고 하는 건요. 어느 정도 규모냐면 여러분 중국의 니오 있죠. 지금 한국 사람들도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요. 자, 니오가 사실 지금 딜리버리도 많이 하고 차량 판매를 계속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미 생산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 판매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니오가 현재 63 빌리언 마켓 밸류를 갖고 있거든요. 니오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예요. 차량을 한 대도 팔지도 않은 회사가 니오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또 많이 투자하고 있다라고 지금 듣고 있는데 EV 스타트업인 루시드 있죠. 이 LCID, 루시드와 샤오펑 있죠. 중국 회사에 샤오펑을 두 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밸류에이션을 지금 자체 평가를 내리고 있고 자체 그렇게 내걸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론에서 굉장히 황당하다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리비안이 픽업 트럭 시장에 진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전통적인 픽업 트럭 시장의 최강자인 포드나 GM과 그리고 STLA, 크라이슬러를 가지고 있는 이 회사들과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요. 포드가 52조 원이에요. 밸류에이션이 그 시가총액이요. 그리고 GM이 현재 71조 원. 그리고 크라이슬러가 64조 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차량을 한 대도 지금 팔아보지 못했던 회사가 이 리비안이 스스로를 80조 원이다? 말도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아래 그래프를 한번 보십시다. 아래쪽에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현재 독보적인 1위는 714조 원에 이르고 있는 바로 테슬라죠. 테슬라는 그래프 안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너무 사이즈가 커서요. 그 다음에 도요타거든요. 도요타가 이제 한 260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폭스바겐이 뭐 한 140조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뭐 중국의 BYD가 이제 100조 좀 넘는 거고. 자, 그런데 리비안이요. 스스로를 지금 80조 원 규모의 시가총액이라고 하면서 6위에 지금 랭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지금 시장 판도에서요. 지금 자동차 회사에서 자신의 위치가 현재 6위에 해당된다라는 거거든요. 아래쪽에 GM, 니오, BMW, 혼다 다 있는데 자신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스스로 평가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언론에서 볼 때는 차를 한 대도 팔지 않는 회사가 이거는 너무 투머치다, 너무 과하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비안이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땐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 없다고, 아니, 이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자, 근데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좀 몇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첫 번째,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이유. 자, 먼저는요, 지금 현재 어떤 애널리스트도요, 리비안에 대해서 판매나 앞으로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는 애널리스트가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월가에 어떤 애널리스트도 리비안에 대해서 앞으로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고 밸류에이션 얼마나 갈 것이다, 어느 누구도 지금 입에 올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리비안은 아직 평가 상대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가할 지금 가치가 있는 회사가 지금 아니다, 아직. 왜 그래요? 차를 아직 한 대도 생산해서 딜리버리를 안 해봤는데 어떻게 평가가 돼요? 여러분, 사실 차량이라는 게, 자동차 회사라는 게요, 한두 대 생산하는 것과 또 대규모로 생산하는 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고요. 거기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라는 게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딜리버리 해가지고 판매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예요. 얼마나 고객이 사줄지 안 사줄지, 그건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아직도 판매도 안 했고, 그리고 정말 생산해서 딜리버리를 안 했는데 어떻게 평가 대상이 돼? 그러니까 관심 대상이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와 비교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건 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평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점이고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하는 분이 한 분 계세요. 애널리스트가. 우리 게리 블랙 아저씨입니다. 여러분, 이 게리 블랙이요, 되게 비꼬듯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차량을 한 대도 딜리버리 안 했는데 어떻게 포드와 GM보다도 더 많은 가치, 즉 밸류에이션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밸류에이션 더 높게 나올 수가 있냐, 굉장히 sarcastic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이 아직 차를 한 대도 팔지 못했기 때문에. 자, 그 다음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는요, 과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리비안이라는 작은 회사가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자, 픽업 트럭 시장을 이제 내년부터 경쟁하게 될 텐데, 내년에 사이버 트럭이 2020년 초에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포드가 직접 F150 라이트닝 EV 픽업을 이제 내년에 생산해 낼 거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리고 또 로즈타운 모터스나 그리고 니콜라 같은 회사들, 그죠?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이들 회사들도 사실 픽업 트럭을 지금 이제 내놓을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과연 이런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과 그리고 이미 뭐 테슬라 같은 엄청난 기업들과 비교했을 때에 살아남을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리비안의 트럭을 사겠습니까?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사이버 트럭을 기다리겠죠. 그리고 오히려 리비안을 살 바에는 차라리 포드 거 있죠. F150 라이트닝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저는 굉장히 퀘스천 마크입니다. 리비안이 테슬라의 상대가 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자, 일단 리비안은 생산 지옥을 지나가 봐야 돼요. 실제 생산 이후에 발생할 수많은 문제를 지나가야 되거든요. 현재 전통차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해내면서요,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거든요.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전통차 회사들이 이 전기차를 직접 개발하려고 하니까요, 실제로 시행착오를 지나가야 될 것들이 너무 많고, 지금 현재 너무 많은 문제들이 드러나요. 막상 만들어 보니까 화재 위험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이슈들이 발생하는데, 이건요, 쉽게 극복하기 힘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와는 비교 상대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테슬라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없는 네 번째 이유는요, 일단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력 때문이죠. 자, 자율주행이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여러분 리비안을 사고 싶으세요? 아니면 자율주행 업데이트, 굉장히 수준 높은 이 자율주행 기술을 계속 매주마다 업데이트해지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가진 테슬라를 살까요? 당연히 테슬라의 픽업 트럭을 살려고 하겠죠. 그죠? 자, 그리고 OTA 방식이죠. 자, 이 OTA는 이 온라인으로 자연스럽게 업데이트 시켜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기술력, 그죠? 탁월한 기술력 아닙니까? 그리고 가격 경쟁력, 배터리 가격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에 특히 4680, 어제
어제 제가 이제 설명해드린 영상에서 그 4680 배터리가 내년 정도에 이제 완성이 되면 가격 경쟁력은 더 좋아지거든요. 자, 그래 되면 리비안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비교 상대가 아니고요. 자,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이 리비안이라고 하는 작은 회사는요, 테슬라의 상대가 아니에요. 테슬라와 같은 급으로 비교할 수는 없고요. 제가 볼 때는 하위권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거예요. 중국 업체들, 그죠? 니오나, 샤오펑이나, 그리고 뭐 나중에 스포츠카를 낸다고 했을 때에는 아래쪽에 그 루시드 모터스나, 그리고, 이런 작은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위권에서 치열한 경쟁하면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말 잘들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 LA 종교스TV였습니다.